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 하원은 오늘 금요일 시한 전에 통과시켜야 연방정부 폐쇄를 막는 예산안에 투표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같은 문제로 하원 의장을 내쫓은 프리덤 코커스는 신임 하원 의장의 임시 지출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하원은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민주당 정치인 탄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민정책과 관련해 국토안보부 장관을 탄핵하려고 시도했으나 공화당 의원 8명의 반대로 사장됐습니다. 의사당 경찰은 오늘 대규모 친이스라엘 시위에 대비해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내셔널몰에서 열릴 친이스라엘 시위 연설자에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 의장, 이스라엘 대통령 등이 포함됐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에서 연설한 뒤 동료들로부터 견책당한 유일한 팔레스타인계 연방 하원 의원 라시다 트라이브는 아랍계와 이스라엘계 양쪽으로부터 비난을 받다 의석을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학교에서 반무슬림, 반유대인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본거지라고 주장하는 가자지구 병원 밖에서 전투 중입니다. 미국은 하마스의 본거지여도 병원에서의 전투는 반대한다고 했고 신생아를 포함해 매장도 냉동도 못하는 시신으로 병원은 공동묘지가 돼가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은 점점 거칠어져서 정적을 해충이라고 부르고 재선되면 해충을 제거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를 가장 앞에서 비호했던 마가 변호사들은 트럼프가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백악관을 떠나지 않을 결심을 했었다는 등의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의 연방 대법관이 과도하고 과도한 선물을 받고 관련자 사건 판결도 한 사실이 밝혀진 데 대해서 연방 대법원이 대법관의 윤리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투표가 있거든요. 연방 정부가 금요일에 폐쇄가 되느냐, 폐쇄가 되지 않느냐. 연방 정부가 폐쇄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상당수 분들에게는 부담까지 생기게 됩니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표결이 필요한 연방 정부를 폐쇄를 막으려는 이 마이크 존슨 의장의 계획에 반대를 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소리가 저는 안정되지 않아서 여러분들도 안정되지 않으면 좀 들으시기가 불편하시죠? 저는 이상하게 오늘 안정되지 않네요. 네, 다시 집중을 하고 그래서 지금 하원 의장이 어제 말씀드린 제1의 안 이제 1월 중순까지 그리고 제2의 2월 역시 중순까지죠. 1월 19일과 2월 중순인데 그래서 일부 중요한 것부터 무슨 재향청이라든가 이런 데부터 기금 확보를 해놓고 그 2차적으로 나머지 부서에 예산안을 준다. 이제 이런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프리덤 코커스가 반대한다 하고 투표를 앞두고 몇 시간 뒤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요일에 연방정부가 폐쇄가 된다면 우리는 이제 익숙합니다. 공원이 폐쇄된다던가 아니면 연방 공무원이라든가 계약자라든가 필수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군다나 이제 다음 주가 땡스기빙 데이 연휴이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할 수도 있겠다. 이 정도는 각오를 하고 있는데 언제 될지 모른다 하면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케빈 맥카티 연방 직전에 하원 의장이 민주당과 뭔가 합의를 해서 연방 정부 폐쇄를 막았다. 이 이유로 프리덤 코커스가 쫓겨낸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 특히 이제 8명이 우리 이번에 신임 하원 의장이 얘기한 일단은 1년짜리는 아니더라도 단기라도 우리가 좀 문을 열어두고 보자 하는 신임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의 안을 거부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이제 지금부터는 알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봐야지 될 사람들이 여러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하원 의장이고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고
어젯밤에도 열심히 프리덤 코커스를 포함한 공화당 의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설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던데 결국은 설득시키지 못한 것 같고요. 칩 로이와 프리덤 코커스, 칩 로이가 텍사스가 지역구고 이 사람이 이제 프리덤 코커스 텍사스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텍사스의 프리덤 코커스 소속이 많습니다. 프리덤 코커스가 2015년도에 만들어져서 모든 걸 다 갈아엎어야지 된다. 지금의 이 워싱턴은 안 돼 하면서 갈아엎으려면 새로운 사람이 나와야지 돼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는데 특히 이제 텍사스의 칩 로이가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역시 텍사스인 테드 크루즈라는 공화당의 티파리 출신의 연방 상원 의원의 비서실장부터 출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본인이 연방 하원 의원이 돼서 프리덤 코커스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칩 로이라는 프리덤 코커스 멤버는 본인을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좌측이다 하면은 젊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라는 뉴욕이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을 꼽잖아요. 칩 로이는 나는 공화당의 그 오카시오 콜테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버전이야. 가장 우측에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 안 된다. 너무 지금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있어. 라고 하면서 폐쇄하는 것이 정부의 그 지출을 줄이는 데에 필요하다면 우린 폐쇄 좋아. 어쩌면 그 폐쇄를 즐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뭉쳐서 오히려 연방 정부가 없는 게 낫다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프리덤 코커스의 그 극단성을 가진 멤버들이기 때문에 폐쇄되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 정부가 해롭다고 하니까 어, 프리덤 코커스 반대한다고 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봐야지 될 세 번째 그룹이 바이든과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연방 정부가 폐쇄되는 건 순전히 공화당 탓이야. 그래. 유권자들이 정부가 폐쇄되고 오래되면은 좋아하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전부 그 공화당에게 탓을 돌리고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는 데 비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그 지금 백악관 측은 더 공화당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공화당을 비난을 합니다. 비난을 하고 그러나 이제 연방 정부 폐쇄가 계속되면은 꼭 공화당만 비난받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제일 위에 책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봐야지 되는 사람이 미치 매코넬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와 상원입니다. 상원은 하원과 달리 프리덤 코커스 등의 아주 그 극단적인 그룹과는 달리 국가를 좀 살려야 된다. 그리고 미치 매코넬처럼 정치에도 호련한 사람은 이 결과가 어떻게 흘러갈지 다 압니다. 그래? 이것을 연방 정부가 폐쇄하도록 해서 지출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정치인들이 피해를 하는 걸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미치 매코넬 같은 경우는 공화당의 상원과도 같이 협조를 할 만한 그런 그 충분한 지금 의도도 보여줬고 위험성을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연방 정부 폐쇄되면은 큰일 난다고 해서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과도 협력해서 폐쇄를 피하기 위한 어떠한 지출 법안 같은 것도 내놓은 사람이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입니다. 그래서 그가 민주당에 이 정도 되면은 양보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그 길을 아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본인이 이기는 것. 항상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정부를 폐쇄시키겠어요? 어느 땐가 문을 열겠죠. 그때는 폐쇄를 시킨 당사자들이 엄청 욕먹는다는 걸 아는 노련한 정치인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할지도 궁금하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공화당 정치 많은 부분에 지금 그림자를 들이우고 그림자 그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방정부 폐쇄도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지금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폐쇄하는 거 원할지도 모르죠. 폐쇄하면 거봐라 능력이 없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일은 없을 거야 하면서 다시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도 역시 더 많이 삭감해야지 돼. 그 엄청나게 삭감하기 전에는 절대로 민주당에 양보하면 안 돼. 이 양보를 협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미치 매코넬이 미국 역사상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민주당과도 좀 협상을 하고 연방정부 문을 열어야지 된다니까
역사상 가장 멍청한 사람, 가장 멍청하고 가장 갈등이 많고 미국 역사상 가장 약한 정치인, 상원 의원, 모든 걸 원하지 않으면 문을 닫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어떻게 모든 걸 원합니까? 양당 정치에서 시스템이 망가지면 그때 내가 가노라 하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글쎄요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지금 처음부터 워싱턴 DC에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카메라는 전부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어제는 또 공화당 하원은 연방 정부를 폐쇄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아주 전력 질주한 게 아니라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조지아주의 의원, 그 공화당의 하원 의원이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을 탄핵을 해야지 된다 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아니, 미국에서요 지금 대통령을 탄핵해야지 된다고 하면서 대통령 아들, 대통령의 동생을 다 소환하고 있지만 이 장관을 탄핵하는 이 같은 시도를 한 게 1800 몇 년이라고 하죠. 1800 몇 년 이후에 처음이랍니다. 이 같은 시도가 정부가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도 1876년이라고 하네요. 그 장관에 대해서 탄핵 투표를 한 게 이 의원들 말고 장관을 왜냐하면 뭐 분위기는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죠. 국경을 막아야지 되는 국토안보부 장관으로서의 그 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 하면서 하는데 이제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국토안보부 장관 그래서 탄핵해야지 되겠어요 하는 게 이제 한국과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안은 딱 이게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어제까지 투표를 치렀어야지만 되거든요. 했어야지만 되거든요. 그런데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네. 예를 들어 만족하지 못할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아니 그게 탄핵감이야? 국토안보부 탄핵감이라고. 그리고 국경정책을 국토안보부 장관이 전부 100% 관장하는 것도 아니잖아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8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힘을 보태서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거든요. 그 8명 가운데서 캘리포니아주 48지구, 이 사람 뭐 47지구도 있었고 뭐 49지구도 있었고 50지구, 지금은 이제 샌디에고 쪽이죠. 데럴 리사 의원, 그리고 또 그 패트릭 맥켄리, 바로 직전에 공화당의 하원 의장이 없었을 때 대행을 했었던 패트릭 맥켄리 하원 의장 대행, 이런 8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건 공화당이 너무하네 하면서 반대표를 그 민주당과 함께 던져서 뭐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은 일단 막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는 전체적으로 전부 카메라는 워싱턴 DC 내셔널 몰에 가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 방송이 끝나는 10시부터 12시까지 거기에 10만 명이 모일지 10만 명 이상이 모일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전에는 친팔레스타인 그 시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300명 정도가 체포가 됐는데 오늘은 친이스라엘, 미국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와 친이스라엘 시위가 확연히 다르다는 건 뭘 보면 아냐면 그 시위의 연설자가 누구냐 하는 걸 보면 압니다. 다 갑니다. 중요한 정치인들은.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할 것 없이.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이 사람 주이시잖아요. 심지어 아주 그 중요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을 때도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발언을 좀 해달라는 것을 얘기를 한 사람, 요청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나요?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즈 하원 대표, 공화당의 신임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은 친친 이스라엘입니다. 이 사람의 종교적인 배경이 굉장히 복음주의, 근본주의이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전 세계를 하나님이 관장하시는데 무슨 인간이 만들어낸 기후변화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경적인 구조를 가진 머리와 마음으로는 친이스라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원의 민주당의 공화당의 대표들, 상원의 척 슈머 이런 사람들이 전부 가서 연설을 하고요. 해서 지난달에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서는 휴전해라. 하마스는 지독하지만 팔레스타인 주민의 피해도 지독하다. 이스라엘이 잔혹행위를 하는 거다. 해서 거기에 이제 그 유일하게 미국에서
팔레스타인계 연방 하원 의원인 라시다 그 트라이브가 가서 연설을 해서 거기서 연설했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아서 같은 의원들이 견체간을 통과시켰잖아요. 그것도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었습니다.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해서 통과시켰잖아요. 오늘 친이스라엘 시위에 나가서 연설을 하는 척 슈머라든가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라든가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의 하원 원내대표를 견책해야 된다고 하는 의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I'm sure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이 이제 시위대들이 뭐 행진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일을 지지한다. 하는 그 같은 행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의사당의 경찰이라든가 워싱턴 DC의 경찰들이 지금 딱 그 주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도 아마 이제 비디오로 연설을 하겠죠. 이 그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가자 지구에 무슨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어려움이 있느냐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세계 곳곳에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렇게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다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정치인들이 합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대규모 오늘 연설 뭐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지금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에 비해서 미시거니 지역구인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석해서 연설을 했었던 라시다 틸라이브 같은 경우는 미시건에 유대계 유권자도 많고 아랍계 유권자도 많거든요. 아랍계는 아랍계 나름대로 조금 더하지. 유대계는 유대계 나름대로 아니 저거 뭐야? 우리 그 주이씨가 뭘 잘못했다고 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어떻게 보면 표를 조금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재선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의 분위기고 교육부가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으로 발표가 됐는데 너무 학교에서 친이스라엘, 반이스라엘 그리고 또 유대계에 대한 어떠한 그 뭐 학생들 사이에서의 공격이라든가 아랍계에 대한 학생들 사이에서의 말로 되는 공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반유대주의도 안 되고 이슬람 혐오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행정부는 모호함 없이 반유대주의를 비난하고 또 반이슬람도 비난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이거 대학교에서도 엄청 심한데요. 그래서 학교 교실이나 대학교까지 포함되네요. 캠퍼스에는 증오가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서로의 얘기를 듣도록 상대방의 얘기 듣다가 화난다니까요. 싸운다니까요. 이런 일들을 아무튼 하고는 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고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어제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났고 온통 이 이슈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거든요. 게다 대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무척 바쁘게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미국도 연방정부가 폐쇄되느냐 마느냐인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친이스라엘 시위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 거기에 어떤 정치인이 가서 어느 정도 강도로 얘기하는가? 이게 더 큰 뉴스가 돼버렸습니다. 잠시 뒤에는 6천 마일 이상 떨어진 곳, 미국과 이스라엘의 거리가 미국과 한국과의 거리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곳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지금 미국에 너무 많은 것을 세계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다 휘젓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 밑으로 가라앉힌 채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 뭐 대학 캠퍼스나 직장, 워싱턴 DC 도시 이제 중간중간에 아주 막 다양한 전선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관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잖아요. 크게 말하면 75년 동안에 막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긴장과 6천 마일 넘는 곳에서 생겨서 여기까지 날아오는 뭐 낙진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지금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그 혐오 범죄도 있지만
무슬림에 대한 그런 그 혐오 범죄도 굉장히 많답니다. 10월 7일부터 11월 4일까지 미국 이슬람 관계 위원회에 따르면 Council on American Islamic Relations에 따르면 그 정도 1,300건 정도 우리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된 것만 지난해보다 216% 같은 기관에서 발표한 것이 늘어난 수치랍니다. 이건 이제 학교뿐만이 아니라 무슨 사원이라든가 종교단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위협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히잡 쓴 그 소말리아 출신의 여성이 미네소타주에서 주유소에서 뭐 칼로 공격을 당했다던가 콜로라도주에 있는 팔레스타인 가족이 뭐 여러 차례 뭐 살해 위협을 받는다던가 한 남자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막 그 흉한 말을 하고 나서 오하이오주에서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시위대를 치기 위해서 자동차가 아니라 뭐 방향을 틀었다던가 심지어는 6살짜리 소년 넌 팔레스타인은 죽어야지 돼 하면서 랜드로드에 의해서 숨졌잖아요. 20몇 번 칼로 찔러서. 그래서 지금 미국의 무슬림들은 2015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였었을 때 뭐 무슬림을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어.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약간 집행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발표 이후에 가장 큰 두려움, 혐오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치인들, 지도자들, 기업 사람들, 언론 다 이걸 얘기를 좀 해줘야 된다.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얘기를 하는가? 하버드 대학교 동문 가운데 1,600명 정도가 나 더 이상 기부 안 해.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말을 하는 학생들을 왜 가만히 내버려도 하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렇게 좀 이슬람 혐오에 대한 그런 그 강력한 힘은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건 여러분들께서 다 짐작하시는 그대로이고요. 뭐 반유대주의 이것도 안 된다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해죠. 역시 유대인 옹호 단체인 반명예훼손연맹 여기도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반유대인에 관한 여러 가지 행위도 크게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이라이트는 알시파 병원입니다. 가자 지구라는 긴 그곳에서 특히 이제 북쪽에 있는 이 병원에서 병원 밖에서 막 전투가 이어진다고 하거든요. 이스라엘이 민간인 희생 없이 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처음부터 누구나 알고 있었던 일이고 문제는 얼만큼의 희생이냐 전쟁에도 어떠한 그 뭐 비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지금 이제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서 영국 총리도 하마스 잡는다고 이 정도의 민간인 희생은 아니다. 휴전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데이빗 카메룬 전 총리를 외무장관으로 다시 그 자리에 임명한 것도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전에 외무장관이 런던에서 막 시위가 있는데 유럽은 아무래도 친팔레스타인보다는 친이스라엘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런던의 경찰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에 좀 친절하게 대했다 했다고 그 런던의 외무장관이 엄청 욕했습니다. 그 경찰 병력을. 그리고 나서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이 데이빗 카메룬을 그 사람을 리플레이스먼트 한 거거든요. 이 정도로 당장 휴전해라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요.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은 절충을 해야지 된다는 건데 무력을 너무 많이 썼어도 안 되고 무력을 너무 적게 썼어도 안 되고 적게 쓰면은 이스라엘 국민 보호라는 국가로서의 어떤 그 의무와 권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고 너무 많이 쓰면 그 우리의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것을 앞세워서 다른 나라도 아니죠. 팔레스타인은 그 다른 팔레스타인인을 너무 희생한다 하는 여론이 너무 강해져서 여론을 받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기고도 지는 셈이 되고 이미 이기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전쟁인 것처럼 보이고요. 미국이 절충안을 원하는 거잖아요. 하마스는 잡되 팔레스타인 희생은 최소화해라. 근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답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답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군사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랜드 코퍼레이션에 있는 무슨 라파엘 S 코엔 이런 그 가자 지구에서의 군사 그 싸움 같은 것만을 10년 동안 연구한 주이십니다. 그런 사람 보면 여기엔 그런 답은 없다. 애당초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병원이 지금 중점 그 포커스를 쫙 받고 있는데 이 알시파 병원이 하마스가 이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는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주장하기 전에도 미국도 그것을 인정을 했고 무슨 뭐 국제 엠니스티도
이 하마스가 알시파 병원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기자도 민간복을 입은 하마스가 그 병원 주변을 드나드는 것 또 봤다고 하고 이스라엘은 아예 녹음된 테이프과 거기서 그 안에서 무슨 뭐 사람을 고문을 했다는 증거 같은 걸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시신을 강아지가 뭐 뜯어 먹는다던가요. 개가, 떡이. 근데 왜 그러면 고문을 했는가? 이스라엘에 동조했다고. 하마스가 잡아들인 팔레스타인 사람을 고문한 흔적이 있다고 이스라엘이 보여줍니다. 물론 하마스는 저거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무슨 그 아래 뭐 터널이 있다던가 하마스가 뭔가 그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마스는 물론 부정을 하지만 병원 관계자들도 부정을 하지만 뭐 병원 관계자들 가운데서 하마스에 동조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주장이 얼만큼 맞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정황상으로 보면 하마스가 병원이나 사원이나 민간인 집이나 학교를 딱 이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들에겐 그게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국제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전쟁법,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민간인이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몇만 명이 그 병원에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공습을 하고 거기서 지상 전투전이 벌어지면 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가. 그러한 것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그건 전쟁법 위반이라는 생각이 다수의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심지어 임마누엘 마크롱도 저건 아니지. 저렇게 많은 베이비와 저렇게 많은 레이디가 왜 숨져야지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서 이스라엘이 딜레마에 있는 겁니다. 미국도 뭐 병원 주변에 그럼 더 많은 지상군을 투입을 하는데 지상군을 투입하고 민간인은 다치지 말게 하라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결국은 어제 병원은 보호돼야지 된다. 미국이 다 인정을 하지만 하마스가 그 병원을 이용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병원은 보호돼야지 된다. 이미 뭐 30명 이상 숨졌고요. 이제 신생아들 인큐베이터 뭐 전기 없고 하니까 점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신장투석 해야지 되는데 못하는 사람들 며칠 안에 숨질 수 있고 산소가 부족하고 환자가 600명 이상이라고 하고 그럼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연료를 보낸다고 했는데 하마스가 안 받는다. 그것도 인간 인질로 사용하면서 하마스가 잔혹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하마스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보내겠다고 하는 연료는 단 30분 지속할 수 있는 것. 그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보냈다. 그리고 본인들은 할 일을 다 했다. 천사처럼 우리만 악마다라는 건데 그걸 어떻게 받느냐. 하마스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병원 관계자들은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직접 이렇게 소통을 해서 좀 보내달라. 우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한 사람이고 신생아가 저렇게 숨져가는 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이 연락을 안 받는답니다. 병원 관계자들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두 개의 국가가 답이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조금 양보를 하면서 어차피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던 땅에 가서 팔레스타인 내쫓고 그렇게 된 거니까 팔레스타인도 국가를 설립해서 살 수 있게 해라.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벤자민 네타냐후는 극우의 말을 들어야 자신의 정치 생명이 더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미국에서는 뉴욕에서 민권 자유 그룹들이 바이든 대통령을 고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국제적인 의무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법도 어겼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가자에서의 저 정도의 잔혹 행위는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막아야지 된다는 거거든요. 헌법 권리를 위한 센터 그리고 뭐 팔레스타인 그룹이라든가 개인들이 다 합쳐서 이렇게 대통령을 고소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대량 살상하고 있다. 민간 기반 시설을 공격하고 있고 강제로 막 추방하고 하는 이건 집단 학살이다. 하마스를 보복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가자에서 집단 그러니까 학살을 하고 있는 거다 하고 지금 이 병원은 분명히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 이깁니까? 그걸 다 본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계보건기구가 매장하거나 처리하지 못하는 영안실로 가져갈 수도 없는 영안실이 작동 안 하잖아요. 전기 없으니까. 발전기로 임시 발전기도 다 이제 떨어졌고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공동묘지가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병원이. 그래서 환자와 의료진, 피난민들이 병원에 갇혀 있는데 일부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고 그걸 지켜보는 의사들. 저는 어제 본 사진 가운데서 가장 또렷한 사진은 제가 지난 주말에 드라마를 봤거든요. 인연이라는 드라마. 2부에 끝까지 다 봤는데 끝에서 그 두 번째, 끝에서 두 번, 끝이 뭐 제일 끝이 뭐 9편인가 8편인가 하면 8편인가 7편에 나오면 무슨 뭐 아무튼 뭐 오랑캐로부터 그렇게 해서 어떤 아이가 정말 슬픈 아이를 낳았어요. 어떤 엄마가 너무 슬픈 사연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결국은 또 죽고 맙니다. 본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선과 오랑캐 사이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 숨진 아이의 시신을 며칠 동안이나 그냥 안고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이나 안고 있다가 산에 가서 뭐 낫인지 곡괭인지를 들고 산에 가서 엄마가 손으로 팔고 아이를 거기다 눕기죠. 그리고 흙으로 덮어주고 안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가 그 농기구를 생명을 끊는 무기로 삼아서 딱 하려고 할 때 어떤 남자가 이제 그 잡아서 막잖아요.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제가 어제 본 사진 가운데서 가장 그런 것은 반대인 겁니다. 저는 그 얼룩얼룩한 아주 막 그쪽을 상징하는 담요잖아요. 그 담요 안에 있는 사람이 아이의 엄마인지 아빠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아이의 엄마이거나 아빠였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또 너무 어리지도 않아요. 상황을 모르는. 그럴 정도로 어리지는 않고 이 상황은 엄마인지 아빠인지의 죽음을 파악할 수 있는 나이가 돼서 반대로 그 담요를 보면서 아이가 엉엉 우는 거죠. 이런 장면인데 이 아이에게 누군가 그 어머니는 낫인지 곡괭인지로 본인의 목을 가리켰을 때 누군가가 도와줬잖아요. 이 아이는 지금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미국도 어정쩡하게 얘기해. 이스라엘은 무조건 옳다고 하는 미국의 정치인들이 저렇게 많아. 이 아이가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스라엘이 전쟁이 끝났다고 승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그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숨진 사람이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 어린 아이들은 여자아이였거든요. 그 여자아이는 엄마의 아빠의 그 같은 죽음을 병원 바닥에서 숨져서 그 아마도 환자였을지 아니면 피난민이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걸 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의 원한으로 자라지 이스라엘 영원토록 번영하라로 자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딜레마이고 벤자민 네탄야후의 정치적인 어떤 결단 같은 것 이런 것 뭐 쫓겨날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것이 필요한 시점에 미국도 다 휘말려 가지고 막 다른 일들을 하지를 못해요. 지금 세계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팅이 하도 중요하다 보니까 날마다 뭐 보도가 나오긴 하는데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만남에서도 뭐를 뭐 이뤄냈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만났다는 자체가 세계 중요한 두 국가의 지도자가 초긴장 상태에서 좀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뭐 그런 면에서 의미 자체가 있고 그리고 뭐 군사 핫라인 같은 거 다시 개설한다던가 당연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대만 우크라이나 전쟁, 펜타닐 같은 게 이슈가 될 테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살짝 웃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내일이잖아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고 나서 공산주의 기반으로 한 그런 그 국가인데 딱 이제 또다시 비즈니스맨들과 뭐 민주주의에서 자본주의로 하죠. 자본주의에서 하는 거 다 해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또 비즈니스 맨들과 워먼들과 식사를 하는데 2,000달러부터 시작한대요. 그럼 2,000달러 되면 저 뒷자리고 시진핑과 같은 테이블에서 밥 먹으려면 4만 달러만 내면 되네요. 그런 것까지 다
합니다. 대통령 테이블에서는. 해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서 하고 17일까지 계속됩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는 그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어제 백악관에서 만났는데요. 그 위도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만났는데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뭐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데 협력해 주길 바란다 하면서 오늘도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떠한 그 돈 지원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이 위도도 대통령은요. 미국이 이스라엘에 가자 지구에서 잔혹행위를 좀 더 막아달라고 촉구를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크니까. 지금 벤자민 네탄야후가 미국 말을 다 안 듣고 있어요. 본인의 정치적인 것은 우파의 클링투 이런 때는 매달리다 하는 클링투라는 단어 써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파가 원하는 대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그나마 미국의 눈치를 조금 보는 게 저 정도인 겁니다. 그런데 위도도 대통령으로서는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뭐 중동의 어느 나라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세계 네 번째로 많잖아요. 이제 인도, 중국, 미국,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한 2억 7천만 명 정도는 되니까 2억 7천만 명 정도 되는 데서 무슬림 인구로서는 가장 많은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 잔혹행위 좀 덜해라라고 그 촉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국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인구 많은 나라가 또 파키스탄이잖아요. 파키스탄 다음이 이제 브라질 정도. 나이지리아가 그 전에 있고 브라질이 되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도 전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크게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아마 다른 때 같으면 이것도 조금 제법 비중 있게 다뤄졌을 텐데 워낙 큰 뉴스가 많으니까요. 두 명의 대법관이 아주 부자 공화당 기부자로부터 뭐 돈도 받고 뭐 선물도 그냥 이만저만한 선물은 아닌 거예요. 막 전세기 타고 다니면서 엄청나게 받고 하는 그런 것을 받고 심지어는 닐 고서치라는 사람은 관련 판결까지 내렸어요. 그 돈 받은 사람에 관한. 그리고 몰랐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결국은 연방 대법원이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다가 어떤 그 대법관들의 윤리 강령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14페이지짜리를. 망신인 거죠. 연방 대법관 정도 되면 우리가 그런 거 다 없어도 종신제고 하는데 알아서 다 한다. 깨끗하게 살긴요. 그리고도 또 가장 보수적인 것을 표방하는 클래런스 토마스와 닐 고서치란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리퍼블리카라는 그런 매체가 다 이제 추적을 해서 보도를 한 뒤에 생긴 건데 결국은 모든 활동에서 부적절함과 부적절해 보이는 모습은 우리는 피해야지 된다. 가족 뭐 그밖에 뭐 여러 관계로 인해서 맺어진 그런 사람들에서 뭐를 받고 하는 이런 행위가 나의 그 판결 같은 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그런 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사건에서 물러나야지 된다. 그러면서도요. 지금까지 우리를 오해하는데 이건 오해다라고 하는데 아이 뭐 사실이 드러났는데 오해는 무슨 오해예요. 이해죠. 이해고 우리는 모든 다른 그 법 전문가들과는 달리 어떤 윤리 규칙에서도 구속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해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었어야죠. 아무튼 다만 그럼 그걸 어떻게 벌할 건데 어떻게 시행할 건데 시행령이 없습니다. 여전히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물러나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이 실버 같은 뭐 여론조사에 능통한 그런 사람도 6주일 전에 내가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저렇게 여러 가지 뭐 해외 방문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오바마나 아니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그리고 아버지 부시만큼은 아니지만 트럼프보다는 훨씬 많이 해외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캠페인을 활발하게 하지 않잖아요. 활발하게 할 수 없다면 그는 물러나야 된다. 지금이라도. 네이 실버 같은 사람도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말씀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즘 말이 굉장히 강하고 거칠어지는 것, 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어제도 무슨 뉴햄프셔에서 열린 연설에서 미국의 문제는 미국 외부보다는 미국 내부에 있다. 미국에서 막 급진파 해충 뿌리 뽑겠다. 이렇게 정치적인 적에게 해충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외부 세력의 위협보다 내부 세력의 위협이 훨씬 사악하고 위험하고 심각하다. 우리의 위협은 내부에서 온다. 그래서 유능한 지도자가 있다면, 똑똑하고 강한 지도자가 있다면 뭐 러시아, 중국, 북한은 우리를 깔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내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은 정말 그 해충 같은 비참한 존재를 다 없애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야, 이 2차 대전에 히틀러, 무솔리니에 쓰던 그 말과 똑같네라고 얘기를 하고 아, 임기에 당선되면 복수의 정치를 하겠다는 거구나.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중국, 북한이 우리를 깔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저는 반대인 것 같은데요. 러시아에 대해서 푸틴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합니까? 중국에 대해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서 말만 거창하게 했지 막상 그가 미국에 왔을 때는 본인의 말하려고로 모시고 가서 융숭하게 대접을 해주고 딸이 수백 개의 그 뭐죠? 그 상품권을 얻어냈잖아요. 그 전에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안 됐던 딸이 엄청난 이권을 받게 됐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얼마나 유능하고 인텔리전트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요. 그러나 반면에 그 제나 앨리스라는 트럼프의 마가의 아주 가장 젊었던 트럼프를 비호하던 그 변호사가 조지아주의 그 선거 결과를 바꾸려고 했다는 데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검사 측에 증언한 그 기록 녹취록을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백악관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다. 해서 관계자에게 그게 그렇지 않다. 증거도 그렇고 우리의 주장과 능력이 본질적으로 끝났다. 뭐 60개 그 소송에서 다 졌으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백악관에서 그 댄스 카비노라는 트럼프 측근이 아, 우린 상관 안 해. 아무튼 안 나갈 거야.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노력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 트럼프에게 뭐 그다지 좋지 않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즈에서 두 가지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86살 된 누나가 숨졌거든요. 심장 질환이었던 것 같다고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친했는데 한번 그 책에서 다른 조카가 쓴 책에서 트럼프를 원칙도 없고 그냥 엉망진창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그 누나가 숨졌다는 얘기와 또 하나는 참 인생은 이래서요. 그 오기슈트 툴무슈라는 프렌치의 그 페인터가 그린 그림인데 1866년인데요. 신부가 친구들도 옆에 이렇게 있는데 예쁘게 차려입고 확 노려보는 거예요. 뭔가 자신의 결혼이 너무 화난 거예요. 그런 그림을 1866년도에 그린 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눈에 띄었었고요.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는데 틱톡 때문에 주목받았답니다. 자, 좋은 화요일 보내시고요. 강혜신이었습니다. 검색창에 울타리몰 11월 16일부터 19일